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스픽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의무라고 하면 너무 건방지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얘기 들려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공자의 후손 공희준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맞죠? 예. 거기 호적상으로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예. 공자 공씨예요. 예. 자, 그리고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셨고 정치학 박사시고 특별히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과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기인데 저쪽 박사, 저는 학사. 이렇게 또 디스를 하나. 아니, 두 분이 그러면은 몇 학번? 저희가 그 88학번. 88학번. 아이고, 88학번. 저희가 뗄나무라고 그랬어요. 네, 저희가 그 임춘애하고 같은 학번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임춘애 86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저희가 보니까 현정화 씨로 저희가 동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씨도. 88학번. 예. 88학번 때면은 북한으로 가자. 예. 뭐 그 통일선봉대. 네,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저희 김종욱 박사님이 그때는 극녀 주사파였어요. 왜 오늘 계속 지금 디스를 해요. 연달아. 뭔가 좀 중요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저희 김종욱 박사가요. 그 인품이 굉장히 좀 넓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품이란 걸 뭐 핵심 덕목으로 여기진 않지만은 인품에서 어그러진다라고 판단되면은 참 정치하기 힘들어요. 이준석이 누구야 인요한 그 양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닥터라고 그랬나? 미스터 린튼.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순간적으로 욱하는데 욱한 건 억눌러야죠. 아니, 근데 뭐 인요한 박사가 뭐 자기하고 뭐 이렇게 또 억하 감정을 가질 만한 사이인지.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모든 분노를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분노를 산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안철수, 이뇨아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입니다. 보통은 리더는 딱 한 사람한테만 분노합니다. 한 놈만 패야 된다. 한 놈한테 분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 놈만 패죠? 정태호를 패고 있는.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 아닙니다. 너무 수위가 높은 것 같아. 아닙니다. 자, 우리 관악을에 나오려고 하는 네. 우리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악의 동달새 관종 임세은입니다. 관악에. 저는 한 놈만 패는 건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집단만 팹니다. 이제 하지 마. 네. 내가 예전에 왜요? 김어준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나는 이노근을 상대하러 온 게 아니라 이명박을 상대하러 왔다 하면서 노원 가가지고 그렇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방 떨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일단 우선은 정태호를 우선 밟으시고 그다음 누구야? 저쪽은 누구야 상대가? 저쪽은 아직은 뭐 처음엔 하태경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지금은 또 쏙 들어갔고요. 원래는 오신환 의원이라고 지금 서울시 부시장? 그 오세훈 측근. 오신환이. 그분이 아마 관악을 떠나고 광진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지역구, 오세훈 의원 지역구지. 한강에 조금 가까운. 한강 뷰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정 지역구.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패는 게 아니라요. 제가 패임을 요새 당하고 있어가지고. 얻어맞고 있어요. 네, 얻어맞으면 안 되지. 정치에서 얻어맞는 게 어딨어. 반격을 해야지. 우리가 쇠붙이를 때릴수록 강해진대잖아요. 강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본인이 쇠입니까? 네? 쇠예요, 본인이? 여기 돌멩이고 저는 세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두드러 맞으면서. 더 세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센데 좀 더 세지고 있어요. 저기 좀 들이받으라고 좀. 지금 정치 신인 아닙니까? 아무리 임세은이 정태호보다 더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들이받아야지. 그럼요. 거기도 어떻게 지방의원 분들 줄 많이 세우셨나요? 정태호 의원이. 아니 원래 이제 지역위원장 분들은 지방의원 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선거에 굉장히 유리하게 그렇게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지방선거 때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 그렇지. 아마도 또 지금 저 현역 의원이 그리고
뭐 저는 아직 신인이고 여성이다 보니 이렇게 줄 중간에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현역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악전고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이원욱이라고 청산 1호로 뽑히는 민주시민들에게 그 사람도 지금 동탄에서 그 저기 맞상대로 나오는 진석범 씨라고 그분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이원욱이가 벌여놓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내가 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먹힌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정치 컨설턴트 우리 공희준 선생님께서 임세은 지금 그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하고 지금 붙는 임세은 우리 이 소장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언하면 한마디만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 시민은 지금은 맞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 좀 유효한 어떤 전략. 유효한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딱 하나 도끼, 결기, 그렇지. 배짱, 깡. 임세은 하면은 그건 또 자다가 또 그냥 벌벌 떨리는 그런 존재가 돼. 제가 보니까 저기 임세은 소장님께서 여성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깡인데 깡이 계세요. 깡이 있는 사람. 깡. 보시기로 지금까지 여성 정치인 중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뭐라고 봅니까? 박근혜 빼고 아버지 후광 말고. 박근혜 전 빼놓고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저는 보니까 그 임세훈 소장님께서 박근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공하셨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좀 표현이 그렇게만은 민주당의 박근혜가 더 됐죠. 아니 박근혜 사실 아버지 후광 없이 박근혜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임세훈 소장님은 될성 싶은 나무는 뭐죠? 뭐 떡잎부터 한다. 이제 지금 공희준 평론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박정희라는 그늘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정치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를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땅지크 혐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력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통해서 자식에게 소위 학력 자본을 만들어주고 그 자식이 다시 그걸로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자산을 부여받았는데 결론은 뭐냐? 탄핵당한 거잖아요. 감옥 들어간 거고. 거기랑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공한 여성 정치인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성공한 여성 정치는 전 그래. 일단은 그 임세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자기 힘으로 자력 경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에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공 1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 1호. 아니 그 추미애 대표는 어때요? 전 대표. 추미애 대표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좀 후광이 좀 셌죠. 아유, 박정희의 후광만 하겠습니까, 설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임세현 전 대통령. 내가 이제 막 가는데. 야, 이제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임세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사람에게 후견되지 비호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은 해도 하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뭐 설령 떨어졌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력갱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선배님들이 어떻게 잘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누가 키워주고 누가 어디를 집어 넣어주고 그래서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동네의 소문을 내가 다 키워줬는데 내가 어디다 집어 넣어줬는데 내가 뭐 이랬는데 정태호가? 저렇게 다 키웠는데 정태호가 그런 뒤에서 배신이냐? 정태호가 그런 이미지 이런 배신자야. 야이 싸가지 배신자. 뭐 이런 이렇게 이미지가 또 막 된 게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역시 그 얘기 듣고 또 믿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는데 정태호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넣어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팔랑귀 분들이 또 은근 계시더라고요. 김용민이한테 잘못 보이면요. 김용민이는 뭐 출마할 계획도 없고 누가 밀어줄 사람도 이런 없고 사람 제일 무섭죠. 누구한테 들이받아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잘못 컨택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으면은 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상을 입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태호 씨가 욕을 안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좋은 정치로 평가를 받고 하라는 얘기야. 뭐 저기 신인 그냥 무릎 꿇리고 저기 주저앉히고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진짜 내가
내가 욕을 한 500가지 하는데 그중에 된 놈을 한 50개만 골라서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김종우 의원님도 어떻게 제가 보면 의원이 됐으니까 김종우 오늘 곧 의원님, 너무 거품을 많이 만드는. 곧 의원님, 김종욱 지사. 김종욱 돌멩이, 김종욱 돌멩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지사면? 김종욱 원내대표. 김종욱 원내대표. 원내대표까지 잘 우리가 이제 다 김종욱 공천을 여기서 국회의장,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 여기서 공천하는 거예요. 말아 먹읍시다 그냥 싹.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인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어쨌든 그래도 그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그냥 맨몸과 30억짜리 기획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지금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쨌든 유리하게 공천했던 시구위원들 쫙 있잖아요. 이분들 연봉 따져보세요. 그리고 보좌진들 9명 플러스 알파 있죠. 이분들 연봉 따져보시고 본인 세비 받죠? 본인 후원금 받죠? 그 다음에 그런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뛰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우위적인 일들, 상대적인 일들 대신에 남들이 많이 도와주니 그거에 대한 가치 따지면요. 저는 30억도 넘는 차이가 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신인들은 보세요. 다 내가 다 해. 내가 운전해. 내가 찾아다녀. 내가 당원들 모아. 전화도 다 내가 해. 그러니까 이런 게 맨땅에 헤딩인데 그렇게 벌써 차이가 나는데 그조차도 경쟁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정치적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동관이 탄핵한다. 네. 그리고 저기 수원지검의 그 2인자 이정섭 검사 그리고 손준성 검사 이 세 명에 대해서 탄핵 추진한다고 오늘 민주당이 밝혔고요. 근데 뭐 박사님, 당장 뭐 내일 그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죠? 예, 왜냐하면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올렸는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가 지금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내일 중에 본회의를 개최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소추안 갖다 일단 철회를 하고요. 철회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연달아 본회의가 상정돼 있을 때 그때 안을 다시 탄핵안을 올려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꼼수를 쓴 거잖아요. 방탄 이제 필리버스터 한다 그랬다가 필리버스터 철회하면서 이제 방탄하면서 회기가 넘어가니까. 이동관과 그다음에 검사 2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언했던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그렇게 나쁜 법이라고 얘기했던 저는 매우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참 전 이해가 안 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대통령이 오더 내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정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킨 이유는 그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회기가 끝나거든. 근데 만약에 그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게 되면은 24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갖고 이제 상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이동관 등 탄핵안이 이제 가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회기를 끝내버리고 그 다음 회기 합의 안 해주고 장시간 또 이제 또 공천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 그것도 또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 수준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필리버스터를 할 능력이 없어요. 필리버스터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 무슨 사고가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 사실은. 아니 그럴 때는 필리버스터가 뭐 바로 내용을 갖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중간에 제동을 걸 수도 없고. 그럴 땐 전화번호를 들고 와가지고 읽는 거야. 그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은 성경책이에요. 성경도 구약. 구약을 가져와서 신약 말고. 근데 민수기증 가면은 이게 저 혀가 꼬이네. 그 숫자가 많이 나오고 히브리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읽다가 혀가 꼬여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좋죠. 왜냐면 그거는 순교 아니야, 순교. 단상 순교인데. 뭔 혀가 꼬부렸다고 순교할 수 있어요? 단상을 깨물어야 순교지. 혀가 잘못 꼬이면 또 이렇게 소설이 숨을 못 쉬어서 읽을 거 많잖아요. 그건 제가 그럼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문자를 접하는 일을 싫어하셔가지고 읽는 거를 좀 싫어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이상민 그 양반도 판사 출신인데 뭐 글을 쓴 걸 보니까 뭐 하십시이요 뭐 이런 걸로 썼더라고. 그게 하십시이요가
C5로 바뀐 게 89년 3월이에요. 내가 그때 저기 중선배에서 기억하는데 그 89년 이후로 글을 잘 많이 안 써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보수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보수 중에서도 그냥 대충 일단은 일단은 뭐 내가 한번 고시 붙는 걸로 끝 하는 분들이 거의 다 국회를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봤던 문건이 고시 시험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시험지가. 그 위로는. 에이, 뭐, 판사는 판결문을 쓰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때면 배석 판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나중에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마 이게 필리버스터가 아마 그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이게 무슨 대행같이 대리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님 60시간 중에 60분 중 59분 얘기하잖아, 혼자. 그럼 필리버스터 얼마나 최적화된 분입니까? 아닌데 네. 그 주변에 그 소품이 필요해, 소품. 소품 필요한가요? 널브러질 수 있는 의자에다가 소주, 양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일어서 있어야 되니까. 반찬. 반찬. 반찬 있어요. 아니 반찬. 그렇지. 그 안주. 안주 특히 이제 소면. 네. 소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면 먹는 거 보셨나? 무슨 돼지가 먹는 줄 알았어요. 누가 뺏어가지도 않는데 그냥 뭐 이렇게 퍼먹어요 그냥 완전히. 이거 뺏어 먹을까 봐 그러나? 그러면 제가 참 궁금했는데 국회 본회의장의 주류 반입 금지인가요? 금지지 않겠어요? 신성한 경기장은 몰라도 제가 왜냐면 제가 알기로 주류 반입 가능하면 윤 대통령은 김 박사님. 물 빼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먹을 거. 음료나 뭐. 제가 알기로 술 가지고 들어갔다 반술을 반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금지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몰래 먹지 않는 이상 굳이 술을 가져가서 술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야, 나 술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 깎이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저는 마침 필리버스터 얘기하니까 저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의 남자, 강신업 변호사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방탄단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지금 영부인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필리버스터 단상에 가시면은 어떤 말씀하실까? 우리 영부인이요? 네. 우리 영부인 그거 잘하시잖아요. 이름 붙여주는 거 잘하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개에다가도 이름 붙여주고 뭐에다가 이름 붙여주니까. 먹을 개 이름을 거기 우리 본청 본회의장 가면은 책상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의자 그 의자만 이름 붙여주시겠지. 얘는 뭐 큰엄마 의자, 얘는 뭐 큰돌이. 우리 그 김건희 보면 말이죠. 그 말이 새 자꾸. 말이 발음이 세죠. 발음이 자꾸 세. 네. 이거 좀 특이해요. 네. 예전에 그렇게 안 셌어요. 예전에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만 해도 제가 잠깐 해보면 아니 내가 그렇게 악마가 아니에요, 명수 씨. 안 좋은 성대모사 같은데. 이게 뭔가 풀어진 듯한. 아니 내가 옛날에 거기 후원도 했잖아. 우리 아저씨한테 잘해줘가지고 초신님 내가 좋아해서 알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 발음이 자꾸 세서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막 이래요. 대중 앞에서 어떤 연설하는 게 떨림 현상이, 떨림증,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요. 그다음 이제 이동관도 만약에 뭐 잠시 한 열흘 정도 늦춰질 뿐이지 뭐 탄핵은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다른 의견이 없더만 이동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동관이가 오늘 또 뭐라고 했는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를 심히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거는 잘못하면은 야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언급했잖아요. 네. 저거는 선거운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 발언 자체는요. 물론 네. 저게 뭐 기자회견인다마는 네. 정무직 공무원, 저번에 따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네. 야당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하는 정치 평론가적인 멘트라고 있잖아요. 네. 저것도 일종의 선거운동입니다. 뭐 그런 식의 말은 뭐 한동훈에게서는 뭐 날마다 뭐 입만 열면 야당 비난을 하는 한동훈이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이 놀랍진 않은데 아니 그 김세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웃긴 게요. 그냥 가짜 뉴스. 이 정부는 어떠한 것에도 본인들이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아니면 뉴스면 뉴스고 잘못된 뉴스면 잘못된 뉴스고 오류가 된 뉴스면 뉴스. 가짜 뉴스는 또 뭡니까? 이 말조차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예전에 그 일본에 갔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므라이스 사건 때 그때 이제 일본발 아사히 뉴스발로 나온 것이 안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위안부 합의 있었다, 후쿠시마 얘기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었을 때 가짜뉴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뉴스들 사실무근이다. 뭐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여기는 분리할 때 나온 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십시오. 본인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네. 야당이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피셜로 얘는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네가 하는 말은 다 가짜뉴스야.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많이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그 대화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대장동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등이 이게 수사 무마를 했다. 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지검이 나중에 또 처벌도 했어요.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조우형 씨라는 사람이 대검 중수부가 가지고 커피를 대접받았다.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타준 게 아니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인데 타준 게 아니었다였는데 윤석열이가 타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이 전체가 다 가짜 뉴스이냐? 맞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돈 간 거 이게 전체가 다 가짜 뉴스이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말로 이거는 진짜 가짜 뉴스인데 이런 가짜 뉴스 자기들이 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님 씨하고 그 김만배 씨 간의 그런 대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김만배가 뉴스메이커인데 그 내용을 보도했다고 인용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용 보도를 했는데 가짜 뉴스가 웬 말이에요?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지. 예를 들면 그 녹취록을 예를 들면 조작했다든지 없는 말을 집어넣었다든지 있는 말을 뺐다든지 그러면 가짜 뉴스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던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본인이 문화일보 사회부장 할 때 말이죠.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우성 씨 관련해서도.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은 그 문화일보 보도 누구야 박민이 사회부장으로 있을 문화일보 보도 그거 가짜다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도 내렸고요. 또 문짝이 산에서 떨어진 건데 북한의 무인기가 나타났다. 이런 문화일보 가짜 뉴스 그것도 다 박민이가 사회부장일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박민이 뭐라고 했냐면은 KBS의 가짜 뉴스는 영향력, 파급력이 큰 반면에 저희 문화일보의 오보는 파급력이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라고. 이거 해명이라고. 신문을 발행을 왜 합니까? 신문 발행을 왜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야, 그러면 문화일보 같이 영향력 없는 매체에 있던 인간이 왜 KBS 사장하니? 깜도 아니면서.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 예, 저는 이제 가짜 뉴스는 기본적으로 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XX는 사실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인
이동관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 XX는 새끼 아니야.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바이든이야 날리면이야.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가짜뉴스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예를 들면 충성을 시연하고 소위 자기가 충성할 사람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이동관은 웃긴 게 이 심판을 하면서 선수로도 뛰어요. 보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자기가 막 뛰고 막 방민 사장 만들고 방통위원 막 날리고 새로 세우고 방심이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들고 지가 또 뛰고 지가 잘못된 거 호루라기 불고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중대한 위반행위가 없었다. 자기는 없었다. 아니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상정을 해서 올라가서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면 그냥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그렇죠. 헌재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법관이에요? 자기가 무슨 헌재 뭐 저기예요? 재판관이에요? 그것도 아닌데 뭐 자기 스스로가 중대한 위반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 생각이죠.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선수가 막 뛰다가 자기가 반칙하고 있으면 반칙을 안 불고 막 하다 반칙이 아닌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쁜 호루라기 불고 제가 볼 때 매우 나쁜 인간이죠. 달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암수 한 몸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어가 심판하고 관중하고 무슨 운동장까지 다 만들고 앉았으니 웃기는 노릇이죠. 맞아요. 운동장도 만들었고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방통위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당에 대해서 숫자를 앞세워 뭐 탄핵하기 때문에 민심의 뭐 탄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숫자를 앞세워서 지들 맘대로 당붙이고 뭐하고 땅땅땅 누르고 하는 게 지금 방통위 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네. 둘 갖고 지금 막 무슨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앞세운 게 아니고요. 숫자를 없앴죠. 그러니까 다 작살낸다. 네, 없애서 둘이 그냥 야 이거 상정할래? 그래? 야 땅땅땅 통과. 지금 뭐 하고 앉았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다. 야, 네가 제안해. 내가 야 이번에 네가 한번 쳐봐. 막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 보니까 방통위가 옛날에 동방신기 된 것 같아. 5인조였던 동방신기가 지금 저 2인조 됐잖아요.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방통위를 동방신기 해체하듯이 뭐 해체한 것 같아. 동방신기는 우리 팬들한테 기쁨이라도 주지. 지금 너무 피해가 많잖아요. 동방신기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동방신기 노래 중에 지금 동방신기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무슨 세대요? 누구 세대? 전 서태지 세대입니다. 서태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큰 차이 없을 텐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국민들이나 야당이 보기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선수 겸 심판이지만은요. 여당이 보기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레잉 코치예요. 한마디로 코치 겸 선수예요. 코치 겸 선수야 이 사람들 보기에. 그래. 그리고 저는 선수는 박민이고 박민. 그리고 저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렇게 가짜 뉴스를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전진방어입니다. 왜 전진방어냐면요. 12월 달에 큰 게 오잖아요. 어떤 게 오냐? 김건희 특검 때 오잖아요. 그때 온례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보도는 모두가 가짜뉴스다라는 거를 미리 프레이밍하기 위해서 미리 전진방어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2명인데 네. 이동관이가 탄핵되면 혼자 남습니다. 솔로인가요? 1인 체제. 본인이 발제하고 본인 두들기겠네. 이게 독 무슨 죄라고 그러죠? 뭐 합의제. 합의제인데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독임제죠, 독임제. 여러분, 독임제. 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네, 동의합니다. 네, 땅땅땅. 100%! 아니, 우리나라에 보통 그런 그룹이 있어요. 보통은 어떤 뭐 밴드가 처음으로 시작하다가 5인조 시작하다가 다 혼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뭐 우리 이상하게 방통위가 무슨 뭐 저기 뭐 밴드도 아니고 옛날에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듀오예요, 듀오. 듀오. 근데 이제 이 듀오인데 같이 가야 되잖아. 듀오면은. 근데 이제 둘이 돈을 서로 많이 벌어야 돼가지고 약속을 2군데 잡아. 공연을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 그래 놓고는 가가지고 제 친구가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독감이어서 또 반대편도 그거 내 친구가 독감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페이는
두 사람 몫을 혼자 다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네. 일종의 쓰레기죠. 괜찮네 이거. 저희가 쓰레기죠. 예. 진짜 요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느끼는데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 이제 저희가 안진걸 소장이랑 저랑 둘이 소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출판 기념회가 많아요. 같은 날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또 이제 찢어져서 가고 어디는 이렇게 어디는 찢어서 찢어서 영상은 또 이쪽도 같이 올리고 이쪽도 올리고 막 그래서 뭐 하루에 4탕씩 뛰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래야죠. 예. 뭐 그거는 무슨 공연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돈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통위 만약에 이동관이가 탄핵되면은 탄핵 소추되면은 이게 헌재 판단 나오기 전까지는 뭐 방통위가 사실상 무력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방송 장악에는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제가 볼 땐 뭐 100%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부터 저건 방송 장악을 위한 거다라고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스스로가 지금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민 KBS 사장 같은 경우는 진짜 골 때리는 임명 과정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어거지로 KBS 사장을 임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KBS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동관이 하는 행위는 지금 실질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은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탄핵을 행사하는 건 전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방송에 정상화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는 게 방송의 정상화라니 참 이게 이런 역설이 어딨나 싶어요. 사실은 그게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털 정상화도 필요한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포털 매체에 글을 보냈을 때 한 몇 번 반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반려가 됐냐면은 정부 비판을 너무 좀 세게 하신 것 같다. 왜요 하니까 11월에 네이버 제휴 심사를 하는데 그때 방통위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이겁니다. 네이버가 방통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우리도 네이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네이버에 제휴된 매체들이 정부 여당의 공격에 대한 수위가 많이 좀 낮아졌어요. 네이버 심사를 앞두고. 네, 아유 참 더럽습니다. 정말 더러워요. 이런 꼬라지 보는 기분이. 근데 박민이 역대 최악의 KBS 사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 90년의 서기원 사장보다도 더 악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기원은 나름대로 뭐 저희 박정희 때 뭐 그 대변인도 하고 전두환 때는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저쪽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관료로서 길을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그또 당시 KBS가 뭐 공영방송으로 확실히 그 정체성을 다지기 전이었고 또 당시 또 통합방송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강조되던 자리였는데 그래서 난 서기원보다도 지금의 박민이 훨씬 더 정말 저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KBS의 그 언론노조 조합원을 비롯해서 이들이 지금 저항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알아서 그만두고 뭐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순치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예전같이 80, 90, 2000년대 그 투쟁을 우리가 다시는 못 보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방송국 다니는 게 그 사회 최고 엘리트잖아요. 최고 엘리트인데 지금은 최고 엘리트가 방송국에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 물론 좀 뭐 분야는 다릅니다만은 이를테면 연예계 PD라면은 연예계 최고 실력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게 된다면은 연예계 PD가 기획사보다도 못할 정도로 위상이 추락됐어요. 그렇지. 이제 역전됐어요. 방송사하고 기획사가. 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KBS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와 있는데 KBS가 뭐 이렇게 뭐 회사다 보니까 내가 뭐 이놈의 회사 뭐 들어서 안 다닌다 그런 식으로 관두는 것 같아요. KBS PD가 된다는 거는 집안의 영광이죠. 그렇지. 언론사 중에 언론사가 KBS인데 그 원톱 그 언론사 방송사에 이제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적어도 2000년대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KBS PD인데 때려치우고 3프로 TV에 간 거야. 3프로 TV 아시지? 3프로 알죠, TV. 알죠, 잘 알죠. 주식, 증권. 아니 세상이 이렇게 됐어. 또 위상이 달라졌네요. 또 이제 2000년대에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조선일보가 TV조선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계기였다는 풍문도 있어요. 어느 한 직원 때문에.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됐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됐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되면은 어디 뭐 지하인가 들어간대. 지하실인가 들어가면은 그 곰방대를 피우던 방우영 씨가 자기 여기서 꺼내가지고 기자증을 준다는 거야. 뭐 대단한. 너 우리의 패밀리가 됐어. 뭐 그런 의식 같은 거. 마피아네. 그렇지, 그렇지. 조폭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들은 거야. 그 사람이 갑자기 YTN 앵커 합격 소식을 듣고 조선일보 기자를 그냥 그만둬 버렸네. 조선일보가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1등 신문인데 대한민국 최고 언론사인데 최고라고 하는 것은 높을 고자이기도 하지만 오래될 고자. 여기 기자 영예가 어떻게 대체될 수가 있는가? 계속 언론계 있기를 원한다면은 근데 YTN 앵커는 YTN 기자도 아니야. 일종의 기자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앵커. 거기를 갔지.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거의 멘붕이 왔고, 야 드디어 이제 신문의 시대는 끝났구나. 거기서 이제 각성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YTN 앵커하다 나중에 KBS 아나운서로 갔지. 그 사람이 누구일까? 전현무. 나 이분 얘기를 해도 성함을 까먹었어요. 전현무가 그래서 전현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요. 먹방 크리에이티브 TV 있잖아요. 여기에 PD가 연봉이 10억이에요. 연봉이 10억이라고. 어디 가시겠어요? 우리도 그럼 우리도 저 먹방에 대한 점점 먹는 게 점점 부실해지고 있어 우리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어? 우리 과자밖에 없어. 맨날 다 어디 갔어? 맨날 남아서 그래. 튀김에다가 뭐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먹방하면 또 우리 김용희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비만 고양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만 고양이가 안 되기 위해서는 비만 고양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굉장히 좀 강하고 소속감이 있어야지 열심히 지키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김영민 기자님께서는 KBS나 지금 저 MBC 구성원들이 자기 직장에서도 별로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KBS나 공중파의 위상에 저어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서 뭐 길을 쓰고 지켜야 되나? 그냥 딴 데로 간다. 아니 그리고 정권마다 이렇게 순치되잖아요. 그러니 뭐 자긍심도 없는 거야. 자기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앞으로 KBS는 더 수렁으로 빠져들 게 뻔합니다. 아니 최경영하고 그 홍사훈이 왜 그만둬? 어차피 내가 여기서 개겨봐야 뭐 나만 다치는 꼬라지기 때문에 이건 뭐 내 일찌감치 자리 비워주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되게 즐겨 들었었거든요. 그 두 프로그램만 KBS에서는. 그런데 너무 빨리 두 손 두 발 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서로 구성원들끼리 못 믿는 거야. 못 믿고 또 지금 최경영, 홍사훈 나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간들도 많고. 어디서 노릴까? 뭐 예를 들어 이제 극우 유튜버라는 분들이 이제 모시는 거 아니야. 그 내부 직원인데 내부. 지금 아침 같은 경우에는 KBS의 왜 구노조 있잖아요. 구노조 저쪽 친국민의힘. 군노조에서 밀고 있는 아주 촉망받는 미래 보수 KBS 직원. 그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KBS 구성원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그 시청률을 보잖아요. KBS 9시 뉴스는요 거의 일관되게 10% 정도의 시청률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KBS 뉴스만큼은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뉴스를 생산해서 우리나라 시청률의 10%가 나온 정도의 신뢰를 만들어 놓은 게 KBS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으로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영방송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그 사회의 공영방송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언론에 대한 신뢰 자본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를 믿겠습니까? 적어도 언론이라는 게 권력을 견제하고, 그 진보이건 보수이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언론 어떤 이런 자원 자체가 무너진다는 건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적 자산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KBS에 있는 구성원들이 과거에 이제 YTN 그다음에 이런 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과거 저기 했을 때요. 파업도 장기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엄혹한 MB 체제하에서도 언론의 자유들을 갖다가 지켜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신뢰를 보내주는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KBS에 있는 구성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차 목적은 언론 장악입니다만 2차 목적은 언론 매각 같아요. 매각을 하면 일단은 KBS에 좀 가격을 좀 낮춰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KBS가 9시 뉴스 시청률이 10%에서 시청률이 한 적이 3%가 돼버리면은 일단은 KBS를 매각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각의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공영방송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내년 총선 전에 매각하기 어렵다면 아마 그 꿈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광고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 더 착한 보험 가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는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예. 자,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카톡 채널을 포함해서요. 상담 예약은 24시간 예약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아이고, 우리 스픽스몰에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주 황금향. 형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저는 하나부터 다 까먹었어요. 네. 다 까먹었어요. 네, 자, 제주 황금향 4.5kg. 한라봉과 천혜향의 환상적인 만남, 달콤 상큼한 제주 특산품, 얇은 껍질 속에 풍부한 과즙이 가득가득. 제주도 산지 직송, 제주 산지에서 직송으로 발송되는 특성상 배송 기간이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구매 때에는 배송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 수확한 황금향은 간혹 신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서늘한 곳에 이틀 내지 3일 정도 후숙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저 먹었어요. 이미 먹어봤어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향긋한 냄새 확. 너무 맛있더라고. 달고. 제주 산지 직송 황금향 4.5kg 한 박스 단돈 29,900원. 와, 진짜 싸네. 황금향인데. 예. 자, 무료 배송 해드리고요.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자,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 제주 귤 관련해서 제가 광고하면은 그 어디 2월에 아직 봄이 올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런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따담한 귤들이 있더라고. 나무에서 따서 먹었지. 껍질 벗기는데 너무 껍질이 두꺼운 거예요. 껍질 두꺼운 건 좀 맛이 없어. 맞아요. 얇아야 돼. 입에 넣었는데 쓰러진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달콤한 거야. 달콤새콤한 거야. 와, 이게 진짜 바로 나무에서 딴 이 귤의 그런 진정한 맛이구나. 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향긋한 게 저는 제가 남의 부인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거 한 통 먹고 머리 감으시면은 정말 그 샴푸의 요정 될 것 같아. 뭐라고요? 샴푸의 요정. 샴푸 요정. 아니 이걸 먹고 머리를 감으면? 네. 향기가 날 것 같아. 샴푸 요정이요? 우리 누구 김건희 여사가요? 네, 샴푸의 요정. 왜 갑자기 요정이 나오지? 아니 이게 워낙 신선해서. 너무 안 어울려. 왜 요정을 안 그분마저도 이걸 먹으면 요정이 된다. 그렇죠. 그분마저도. 요정은 안 좋은 단어예요. 아, 그런가요? 그런 단어, 다른 뜻도 있어요. 요정. 그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이어서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잘 사용. 참 이게 동국대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학교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선물하십시오, 선물. 왜냐면 저는 정말 순수한 사람인 게 저는 보통 점심 시간 끝나고 다른 학생들은 다들 당구 치러 갔대요. 저는 혼자 저기 남산 올라가서 호연지기 쌓았어요. 그래? 호연지기를 쌓았어요. 호연지기를. 거기는 호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기를 쌓을 수가 있어요? 호연지기 쌓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니 뭐니 다 농담입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아무 말 자체를 해가지고 나도 그냥 아무 말 자체 했어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자, 다음 광고입니다. 요거 여러분 숙취 걱정 말고 숙취 해소제 술 편안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술 편안. 네.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엄선된 원료를 환으로 만든
숙취 해소됩니다. 네, 스픽스와 공동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정말 스틱으로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 한 포, 술자리 후 한 포, 술자리 전후 다 놓쳤어도 바로 한 포. 이거면 됩니다. 예.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도 막 먹지 않는데 왜 먹느냐? 집에 갈 때 말짱한 정신으로 가요. 요게 술 안 먹어도 맞다. 술 안 먹는 사람한테도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집에 갈 수 있다는 점. 어제는 너무 피곤했어요. 장거리 운전하시잖아요. 장거리 운전. 저도 참. 집이 매우 멉니다. 예, 매우 멀어요. 저는 예. 이걸 이제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꾸준히. 네. 그 이전부터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걸 싹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게 광고 이게 없는 그냥. 그거 우리 알루미늄으로 된 것까지 먹어봤죠. 먹잖아요. 예. 딱 먹으면은 배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꿀렁꿀렁꿀렁 움직이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슉 내려가서 야 이거 뭐지 이거? 뭐로 나올까 했는데 이제 이게 드잖아요. 이렇게 실편아니라 나와. 저희가 사실 이거를 이제 막 실험해 본다고 아예 상표 같은 거 없이 그냥 아예 그냥 비닐 같은 거로 몇 번 먹어봤거든요.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랑 저랑 임상 실험을 했죠. 구승찬 대변인이랑 김종대 우리 교수님이랑 안진건 소장님 등등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 빨리 저녁을 먹으러 가자. 실험해보기 위해서. 술 마시러. 네, 그래서 몇 번 실험해봤는데 정말 이거 좋아요. 최고였어요. 네, 이거 진짜 좋아요. 빨라요. 자, 이 숙취 해소가 보통 한 포에 3g인데 이건 한 포에 5g씩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숙취 해소제에 비해서 효과가 큽니다. 자, 본품 한 개당 5포가 들어있고요. 오픈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본품 2개 구매 때 2개 더 증정해 드립니다. 요거요. 자, 27,900원에 20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27,900원에 20포를 드리고 있어요. 자,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예, 연말에 술자리 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많이 사두시면 좋겠습니다. 12월 5일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링크 아래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뭐 오늘 통과된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은 거부권 행사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우리 대통령 취미 아닙니까? 국회에서 올라온 거 다 거부권 하는 거. 근데 좀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요? 아우, 대통령이 그런 거 부담 느낄까요? 전혀 아무 생각 없죠. 아니 근데 무슨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거부를 합니까? 아니, 원칙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안에 대해서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뭐 원칙을 정해놨는데 여야 합의가 안 그러면 되는 뭐 저기 다수결 원칙은 뭐고? 아니 그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 그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는 뭐 행정부가 되겠다는 겁니까? 지가 뭔데 그 국회에서 입법한 거에 대해서 그 뭐 무슨 가부를 결정합니까?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1+1은 100으로 하는 세력들, 전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른바 야당 뒤에 다 숨어 있다. 그래서 여긴 내 국민이 아니다. 자, 국무위원들 가서 싸우자!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그 법이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싸워야 되는 대상들이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7일인가요? 그때 김건희 특검 올라가잖아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거부권 하겠죠. 아니 그건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아우, 대통령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부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건 그 지금도 이해 충돌을 해서 자기 부인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만약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걸어야죠. 이해 충돌이죠. 뭐. 이해 충돌이 그동안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장모님 땅도 그렇고 우리 여사님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거의 다 안 걸린 게 없어요. 장모님이 그냥 그게 그냥 너무 익숙해. 이게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저기 입법권에 대해서 제2요구권과는 무관한 사안이니까 뭐 그는 따로 이제 뭐 윤석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부인에 대한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 국회 결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거부권한다. 그럼 진짜 이거는 이해충돌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뭐 매우 중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뭐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라고 얘기하면
거의 진짜 독재인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 저기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남은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탄핵?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 자체는 탄핵이잖아요. 네. 또 반대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부권, 입법상의 거부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입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의혹이 쌓여 있고 국민들의 근 70% 정도가 특검에서 밝히라고 얘기하는 사항들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제가 볼 땐 그럼 그때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요번에 하지 않았던 필리버스터를 그때는 꼭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당 의원들에게요. 영부인이 지키려는 열의와 그 충성심은 공천 기준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제 심작으로는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아마 단상에서 쓰러지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분들은 공천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뭐 저기 수조에 있는 박테리아 섞인 물도 먹는 그 인간들이 뭐 못할 게 없지.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아니 뭐 이미 그 사람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의 윤석열과 지금의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그냥 위치만 바뀐 거지 결국은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것이 똑같아요. 뭐 술 먹는 거나 주량이나 등등이 똑같다고 보는데 검찰 시절에서도 본인의 검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많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이해 충돌적인 일들을 행했고 심지어 자기 검찰을 마치 비서처럼 시켜서 김건희, 최은순 관련한 무슨 뭐 문서까지 만들어서 대응 방법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대검에서. 네, 대검에서. 그 이런 것부터 줄줄이 했는데 과연 그때가 그랬다고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은 권한이 훨씬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바뀌지 않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갑자기 획가닥 바뀐다? 아니, 나는 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그 분명히 상정해 놓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저쪽에서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뭐 필리버스터. 네. 필리버스터야 뭐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 그 100명, 110명이 돌아가면서 해봐야 뭐. 그게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환멸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의견이 70%인데 여론이 70%인데 거기에 역행해서 그냥 공천 하나 받겠다고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일수록 내년 선거에 공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민주당이 잘 마크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필리버스터 오래 못해요. 24시간 지나면 자동 종결시킬 수 있어요. 숫자가 돼요. 그렇구나. 179명인데 예. 제가 쭉 합치니까 최대가 180, 한 4, 5명까지 되더라고요. 무소속까지 합치면. 그러면 24시간 하고 나면 야 스탑! 종결해 투표해가지고 종결시키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어. 간단하게 끝내야 되고 뭐 길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계속 나는 필리버스터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하나? 얼마나 잘하나. 못해. 어디까지 바닥을 볼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김건희를 옹호하기 위해서 뭐 그 논리를 펴기에는 너무 김건희의 죄가 주온 같고 그렇다고 그냥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부를 읽고 뭐 그러기에는 너무 국민들에게 희화화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제가 가장 어떤 광경이 더 펼쳐지면 정말 재밌냐면은요. 그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기 절반은 김건희 옹호, 절반은 이준석 욕 이렇게 할 거예요. 이준석을 욕해? 네, 그러면서. 근데 그건 진짜 재밌겠는데 5일 동안 계속 주가 조작 이런 그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 양평 땅 문제, 학력 문제, 경력 문제. 민주당 의원들도 나와서 하죠. 그때 회의지. 같이 해야죠.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어디 입수를 하는 거죠. 우리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이 주고받은 300여 개 카톡. 자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김건희 점점. 좋네. 자, 점점 한동훈 점점. 그럼 이거 읽으면 시간 꽤 될 것 같은데. 동시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영어 번역본, 불어 번역본, 중국어 번역본 이렇게 그렇게 번역본으로 갔던 메시지를 세계화 차원에서 그렇지 세계 160개 번역. 자 이런 이런 말씀들을 좀 국민의힘 쪽에서 듣는다면은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김건희를 쉴드 치다가 김건희를 더 욕 먹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번처럼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거부권 행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김건희 여사 행사들 많이 다니셨잖아요. 시장도 가고 외국도 가고 뭐 어디 그 캄보디아 가서 어린아이도 만나고 이런 거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만 쫙 모아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어록. 김건희 여사 어록 해가지고 이때 무슨 얘기한 거에서 다 똑같이 그것도 하면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원래는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상식과는 어긋난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제 진짜 총선 때 뭐 기름을 끼얹는 격이지. 야, 지마누라를 덮기 위해서 저렇게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그 이해 충돌을 스스로 자초하고 하여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상 나쁘지 않아요. 계속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나 특별검사가 수사하나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특검 받아가지고 죄가 없다는 걸 밝히면 되는 거지. 그걸로 애써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저거 죄가 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죄가 있는 부인하고 계속 살 거예요?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 아니 한동훈 탄핵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걸 한동훈 그 장관 탄핵을요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단물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민적 효능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스타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이 없어요. 이를테면 제가 그 한동훈을 옹호하는 이런 식입니다. 한동훈이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이에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이 한동훈이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댓글을 달고 있어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중도 확장성. 아무나 중도를 다. 때문에 일단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한동훈 탄핵보다는 이제 특검법이 센데,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보면은 전 그렇습니다. 제가 뭐가 좀 안타깝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한동훈 장관도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주변에 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가 이제 이쯤에서 법무부 장관에 관두고 어디 뭐 외국 유학 가서 좀 그게 낫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은 법무장관 관두고 외국 유학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1시간이면 59분을 얘기하는데 언제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쓴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한동훈은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예를 들면 들쑤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무시하는 거지 뭐. 자료는 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태로면은요. 정치적 자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정치적 돌연사나 정치적 의문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자연사할 사람을 굳이 정치적 의문사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일단은 바람직한 면 중 하나는 한동훈 장관 일단은 우리가 그 도어 스태핑을 안 봐도 되는 건 장점이에요. 그 하도 막 소리 하니까. 근데 굳이 그걸 시켜가지고 여기를 더 키워주고 본인이 마치 핍박받은 사람처럼 되게 하는 거는 지금은 의미 없다 봅니다.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본인도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이슈가 본인한테 없잖아요. 뭐 이준석한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여기 단물 뭐 다 빠져가지고 사실 본인 이제 국민들도 관심 없고 바닥을 다 알아버려서 크게 의미 있나 모르겠어요. 그 탄핵 못지않은 엄청난 데미지를 민주당이 안겨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산하고 인사로 크게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내년도 이제 법무부가 하려는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 빼도록 민주당이 이제 예산안을 짰더라고. 아마 그렇게 관철이 된다면은 한동훈이 이제 튈 생각을 하겠지. 튀고자 민주당한테 제발 나를 탄핵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일단 공수처에다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고발해놓은 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조금 부지런하다면 공수처를 큰 기대하지 마시고 전현희 의원 때문에 공수의 공수처예요. 전현희 의원 때 약간 거꾸로 손준성이를 탄핵한 거는 정말 이거는 박수 받을 일이라고. 그럼요. 손준성이를 친다는 건 뭐냐면 손준성이가 누구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습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라고 입만 뻥끗하면 그 둘은 날아갑니다. 김건희와 함께. 그런데 그
손준성을 탄다. 이게 검사식 수법이거든요. 주변부부터 막 털어. 그래서 이제 점점 압박해가는 거지. 손준성이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뭐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손준성은 탄핵 사유가 돼요. 되죠.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게 검찰의 별건 수사를 벤치마킹한 별건 탄핵이네. 별건 탄핵이야. 별건 탄핵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정섭, 손준성 이 두 사람은 여권에서도 아마 계속 언급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정섭이라는 사람은 재벌한테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저 처남 마약, 그러니까 무마 의혹.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밝혀지는 내용이 돼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손준성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고 재판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잖아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자기들이 옹호해 주려고 그러다가 덤팽했으니까 제가 또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제조하는 게 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 낙하산 공천에 무지하게 예민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가장 고조되는 걸 환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렇지, 영남권. 네, 그분들이. 그렇죠. 캐비넷 열기 쉽지 않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정섭에 대해서도 탄핵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기 개 오바를 했다가는 정섭이 꼴 난다. 요 시그널이 가는 거거든. 네, 아주 좋은 거예요. 잘했어요. 이번에 아주 정말 전 A+를 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대응, 이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도 좀 좋은 일 한 것도 있는데 의도한 어떻든 간에 딴 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선거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수사로 이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명언입니다, 명언. 누차례 하신 얘기예요. 우리 공익주 평론가가 명언입니다. 왜 구속 시켜가지고 퇴출시킬 생각하지 말고 투표로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된다. 왜 모든 걸 다 이렇게 칼자루를 검찰한테 쥐어주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주요 대선 주자 중에서요. 한 번도 사법 리스크가 없었던 분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에요. 그러네. 하지만 정동영 장관이 제기를 못 하잖아요. 왜 저기 제기를 못 하냐? 대선에서 워낙 저기 크게 져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희준 평론가님 어느 대학교 어느 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는 동대 영어과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학력 4층이네. 정치를 고발당하십니다. 가짜 뉴스예요. 정치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종교학과도 들어가 있고 연극영화과도 들어가 있고 잘 먹어야 되거든 식품영양학과도 들어가 있고. 저는 이래봐도 영양과 수업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교양으로. 청강생으로. 청강생으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배우를 보려고. 아니 저는 그때 정말 제가 그때 한 보름쯤 제가 감독의 꿈을 했어요. 보름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현목 감독님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영영과 수업이 어떻게 된 게 철학과 수업보다 재미가 더 없어. 아, 그렇지. 아니 그 당시 동국대 연영과 다니던 그 스타는 누가 있었어요? 최시라 씨. 하이라 씨. 하이라도. 네, 김혜수까지. 전지현. 그건 한참 미치고. 한참 미치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실제로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봤던 분은 똑순이 김민희 씨였어요. 김민희? 네. 네. 김민희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예. 똑순이. 달동네 똑순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죠? 왕까지 걸. 낯설다. 별의 별게 다 나왔어요. 갑자기. 별의 별게 다 나왔어요. 자, 스픽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0만 넘어갈 국면입니다. 네. 스픽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스픽스몰 많이 또 구매해 주십시오. 이거 참 농산물, 축산물 최고야. 스픽스몰만한 데가 없어. 진짜 비싸요. 슈퍼에서 사면요. 싸고 맛있고 스픽스몰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왁자지껄 다음 시간에. 잠시만요. 저 임세은 식당 TV가 있습니다. 임세은 식당 TV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호 TV는 그 구독을 끊어주시고. 아니 왜 그러세요? 농담입니다. 간접 광고를 이렇게 농담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